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오늘은 2024년 대비 건축구조 테마 특강 문제풀이 강의예요. 이 OT 강좌죠. 자, 우리가 이제 총 몇 주차냐 그러면 이 9주차 강의 진행을 합니다. 이 9주차 진행은 뭐냐면 여러분 기본서 학습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맞아요. 기본서 교육 강좌의 그 주제랑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총 9주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차별 학습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테마 이론과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테마별 이론과 문제풀이 중에 요점 강의가 들어가요. 요점 강의가 한 10% 정도 되고요. 문제가 90%니까 주로 문제 유형이 될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에 약 80문제쯤 됩니다. 다만 이 주차별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때에 따라 약간 한 주에 뭐 50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한 주에 뭐 90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약 보니까 720문제 정도 전후로 해서 한 주에 80문제 정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전체적 교육 과정인데 이 전체 교육 과정은 기본서 강의를 9주차 진행을 합니다. 아마 이제 9주 강의가 끝나게 되면 테마 특강이 되는데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죠? 기본서 끝난 다음에 좀 시간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왜냐 그러면 기본서 강의 끝나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2022년 10월 달에 굉장히 많은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이 변경사항이 생겼는데 이 변경사항이 우리가 이제 뭐 설계하중 쪽이라든가 뭐 기초 설계라든가 강구조 중에 일부 바뀌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강구조 같은 경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 부분은 많이 안 바뀌었고요. 시방서 쪽이 많이 사실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초 설계는 용어가 완전히 바뀌었고 설계하중 바뀌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중 계수가 여러분 뭐 1.3 윈드로도 많이 공부했죠. 이거 바뀌었어요. 몇으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답은 1.0 윈드로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엄청난 큰 차이죠. 왜 바뀌었는가는 어디서? 이론서에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 이론 시간에 그런 얘기 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교재를 제가 이 기본 이론 강좌를 테마 특강 강의가 개강되기 전후로 다시 촬영했고 그 다음에 교재도 우리 강의 노트 있죠. 여러분 그 현재 우리 키마카 강의 교재 갖고 계신 분 강의 노트 강의 기본서 말고 강의 노트라고 따로 있죠. 우리가 그 고시원문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에 판매되는 거 말고 키마카 자체 제작되는 강의 노트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요 분들한테는 우리 강의 노트를 구매한 회원에 한해서 별도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 기본서 강의가 수업이 우리가 완강이 됐지만 요 개정된 부분 있죠. 개정된 부분을 업로드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현재 개정된 기준을 반영해서 다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렇게 개정된 부분이 있죠.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교재도 받으시고 기본서 강의 이제 들으신 분들한테는 개정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오를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뭘까요? 워낙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기초 같은 건 완전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를 정오를 하다 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완전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키마카에선 이 강의 노트에 한해선 이렇게 변경된 수정판을 제공할 거고요. 향후에 이제 우리 발간된 그 출판 교재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우리가 정오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분은 제가 학습 자료실에 이러한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본서 강의가 개정되는 바람에 실제로 테마 특강이 보통 제가 약간 시기가 늦었습니다. 진행 시기가. 그 다음에 이걸 다 테마 특강은 개정된 걸 다 반영을 했어요. 용어 자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해서 테마 특강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연히 개정을 반영해서 좀 더 충실한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기출문제가 많잖아요. 기출문제 풀이는 아마 학습 진행에 따라 모의고사 끝날 때쯤이면 좀 정오가 된 이런 기출문제 풀이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워낙 그 정오가 많기 때문에 정오를 다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 순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정오가 안 됐다면 기출문제 먼저 들어도 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니라 정오가 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기본서 이론 들으셔서 개정된 이론 들으시고 테마 특강 때 개정된 이론에 의해서 문제를 들으셔야 할 이런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시험 문제 유형에 적용되는 거는 테마 특강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론 정도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서 기본서 시간에 다 개정된 것들을 다 진행을 해요. 개정된 걸 다 진행하기 때문에 요 교재, 여러분들 강의 노트 구매 회원님들한테는 변경된 수준판을 제공하기 때문에 변경된 수준판에 대해서 여기 바뀐 부분만 새로 수업을 들으시면, 보충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만약 기본서수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뭐 개정된 걸 그냥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테마 특강 건축 구조 파트는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 이론과 문제를 다시 만드느냐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본 과정에 여러분들 뵙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제 풍화중인데요. 이 풍화중은 개정이 많이 됐어요. 이 개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개정된 그 기준들이 다 요점으로 문제 유형으로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 유형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풍화중의 적용에 관련 주제에 관해서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문제 엄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할 때요, 일단 그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놔요. 보통 1년에 한 1000문제에서 한 1500문제 만들고요. 그 중에 이제 고르고 골라서 테마 특강에 한 700문제, 800문제 놓고, 나머지 또 일부는, 모의고사 문제 쓴다든가 해서 제가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골라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풍화중의 적용 문제는 뭐냐? 그럼 1번, 중요한 조건이 이 기준은 탄성적 밑줄, 전제로 풍화중 산정하는 거고, 두 번째, 주골조, 뼈대죠. 이 풍화중은 주고 설계할 때 적용하고, 외장재 풍화중은 등등등 적용할 수 있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풍화중의 적용은 10분간 평균 풍속 재현기간 100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500년이죠. 500년 재현 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풍화중을 산출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이 풍화중이 종전에는, 과거에는 100년이었어요. 100년. 이 100년이었던 걸 500년으로 바꿔주면 못할까? 하중 자체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중 조합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강도설계법에서 하중 조합할 때 1.3 윈드로드가 아니라 얼마를? 윈드로드로 한다. 1.0으로 한다는 게 개정됐다는 거예요. 강도설계법에서. 뭐 때문에? 하중 자체를 이렇게 500년 재현주기라면 더 큰 하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1.4를 쓸 필요가 없고 1.0만 해도 될 거다라고 해서 1.0으로 바꾼 거였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아마 이거 출제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 한 번 출제가 안 됐지만 개정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00년 재현주기를 몇 년으로 계산할 때 500년 재현주기를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그래서 하중조합에서 강도설계법을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내진 집안 분류 등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럼 내진의 집안 분류는 몇 해 전에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이 바뀐 부분에 대한 분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집안의 분류라는 것은 S1, S2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 이 국가 수준에서는 6번까지 구분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축에선 5번까지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S1 같은 경우는 안반이라 그래요. 안반. 그 다음 S2는 우리가 얕고예요. 이 두 개가. 그 다음 S4, S5는 깊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얕고 단연, 단단한, 연약한, 단단한, 연약한.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안반 빼고 얕고 깊은, 단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얕고 연약한, 깊고, 단단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안 등폭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집안의 등폭계수 값은 집안이 연약하다. 연약할수록 그 값이 증가가 돼요. 연약하면 집안 등폭계수는 그 값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집안에 훨씬 더 집안 증폭계수 값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안의 분류 기준면은 대상 건축물의 완공 후 지표면이에요. 완공 후 지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후입니다. 후. 자, 그 다음에 집안 분류에 대한 구조 영향을 고려한 집안 증폭계수를 때에 따른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진 등급에 대한 허용 층간 변이가 나와요. 이 허용 층간 변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그 층에 대한 수평 변이에 대한 h분의 이 델타 값을 얼마만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지 이 값을 얘기하는 건데, 이 값들 허용 층간 변이를 델타 A라고 그래요. 이 델타 A라고 해서 특일 때와 일일 때와 이일 때가 다른데, 자, 우리가 이 HXS는 층고예요. 이거. HXX라고 해서 해당하는 그 층고분의 이 수평 변이를 얼마만큼 인정하겠냐라고 해서 0.01 HSX.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단순보의 반력이에요. 이 단순보 반력 가장 기본이죠. 왜 기본일까? 단순보를 알면 나머지 정정구조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단순보를 잘 하면 그 다음은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요약을 두 개 해놨어요. 요약은 뭐냐면, 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단순보에 이 단순보에 이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두 가지인데, 이거는 너무 기본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단순보에 P라고 하는 힘이 작용했고요. 떨어진 거리가 AB라 하고, 이때의 반력이 RA, RB라 가정할 수 있잖아요. 이때 작용하는 그 RA, 그 다음에 RB, 그 다음에 힘 모멘트, 최대 힘 모멘트, 이거를 이제 숙지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원리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P라는 힘이 작용했습니다. 그럼 여기 A와 B는 서로 이렇게 반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RA와 RB 중에 어디가 더 반력이 클까요? RA일까요? RB일까요? 당연히 RA가 크겠죠. 왜? 생각해 보세요. 이 힘을 여기 내 RA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힘이 이 지점 A 지점이라 하는 것까지 이동한다면 모든 반력은 RA고 RB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얘가 나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산수로 보면 이 RA라고 하는 힘은 P 곱하기 분력이에요. 분력. 이 RB라는 힘도 P 곱하기 분력이란 말이죠. 근데 잘 보시면 A보다 뭐가 길어요? B가 길죠. 길죠. 분명히 길이는. 자, 전체는 L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죠? 전체 L분의 반대편 B값 다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전체 L분의 반대편만큼 분배를 하는 겁니다. 분배를 받는 거고요. 이 RB는 뭐예요? 전체 L분의 뭐만큼? 반대편 지점 거리만큼 우리가 분배를 받는 겁니다. 분배의 원리예요. 분배.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예요? 일종의 분배 비율이죠. 분배 비율에 어떤 절대값이 아니라 비율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반력의 힘의 크기를 하면 얘가 더 커야겠죠. 커야 되고 짧은 구간을 가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전단력도에 보면 전단력도, 그렇죠? 이 R의 힘의 크기가 됐고 RB의 힘이 크기가 되겠죠. 당연히 R가 크죠. 하지만 거리는 짧죠. 얘는 반력은 작지만 그 길이가 많죠. 그래서 이 면적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 자, P 곱하기 L분의 B에다 A죠. A. 자, 얘는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P 곱하기 L분의 A 곱하기 B잖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학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전단철근 파트입니다. 이 전단철근 파트는 뭐 최근에도 출제가 된 부분이 있고요. 뭐 7급에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요점 정리를 좀 해버리면요. 자, 우리 개수 전단력 VU가 당연히 파이 VC 더하기 파이 VS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소유 강도보다 설계 강도가 크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설계 강도가 뭐냐 그랬더니 파이에다가 콘크리트에 대한 저항 능력과 철근에 대한 저항 능력을 합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런 구조물에 전단력이 발생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전단력의 크기를 계산하면 이렇게 외력이죠.
전단적 계산할 수 있고요. 역학적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만약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했으면 전단적 계산할 수 있고, 이 전단적 계산할 때 우리 전단적의 계산상 크기는 유효 깊이 D만큼 후퇴한 여기 부분의 크기 있죠. 여기 유효 깊이 D만큼 후퇴한 요 크기를 설계형 VU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설계형 V가 있자면 우리가 분명히 저항능력은 콘크리트와 철근인데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뭘까요? 만약에 철근 없이도 뭐만 가지고 순수 이 콘크리트만 가지고 우리가 파이 VC만 가지고도 실제로 저항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어요. 왜? 전단력이 작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검토하는 게 뭐냐면 이 VU가 2분의 파이 VC 이하일 경우라면 전단 초기는 없어도 가능하더라. 그게 뭘 얘기할까요? 콘크리트 저항 능력만 가지고도 외력인 전단력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2분의 파이 VC를 초과하고 파이 VC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계산상은 분명히 콘크리트 능력만 가지고 우리 가능해요. 그렇지만 최소 전단 초근을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다만 VU가 파이 VC를 초과할 때는 우리 이렇게 그렇죠? 부족한 만큼은 파이 VS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검토할 때 뭐부터 우리가 콘크리트에 대한 능력부터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은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콘크리트 부재에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생기죠? 단부 쪽이 45도에 가까운 이러한 전단 균열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럼 이 45도라는 균열은 왜 위험하죠? 관통 균열이거든요. 그래서 45도 이렇게 균열이 발생한다 했을 때 만약 이렇게 만약 우리가 전단축은 배치했습니다. 45도니까 유효 깊이가 D라면 얘도 D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D 간격으로 규정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 위험한 그 균열에 대해서 보강이 안 되니까 최소 얼마 가운데 하나 줘라. 우리가 그래서 유효 깊이 0.5D 이하를 우리가 배치한다면 안전하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럽 단면적을 얘기하는 AV를 얘기할 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스트럽의 단면적은요. 스트럽분이 이렇게 시공이 되죠. 이렇게 시공이 되고 이렇게 시공이 되고 이렇게 시공이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잘라보세요. 잘라보시면 어떻게 표현돼요? 잘라봐서 보면 이렇게 요 스트럽 하나가 두 개의 그 단면이 모이는 걸로 되기 때문에 스트럽의 단면적은 요 각각 두 개의 단면적을 합한 걸 스트럽의 단면적 AV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전단 초근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